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황장애를 앓는 10대에서 20대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우울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우울, 불안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학업 부담과 고용 절벽, 그리고 가정 불화 같은 걸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020 세대가 입시나 일자리, 주거 같은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그 부모 세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은 1020 세대 공황장애 환자가 2배로 늘어난 이유와 또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방송 프로에서는요, 이 연예인들 공황장애의 셀프 고백, 또 발병 이유, 그리고 치료와 극복 과정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공황장애를 앓는 초선 의원이 국회를 떠나서 치료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이 공황장애는 예전에는 그 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연예인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연예인병이라고까지 불렀지만 이제는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 됐습니다.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공황장애를 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 시대라고나 할까요? 특히 최근 5년간 이 증폭된 공황장애 환자 이 성비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데요. 20대 여성의 증가 폭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20대 여성의 불안, 우울, 또 공황장애는 장래에 엄마, 아내, 학부모가 될 여성들이잖아요. 이런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20대 때 경험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불안감은 공황장애를 악화시키게 되고요. 또 공황장애 특성상 재발이 흔하고 또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20대 여성의 공황장애는 경제활동기를 넘어서 갱년기 이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20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10명 중에 3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 같은 정신과 진단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가 침체돼서 불안과 우울한 심리가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공황장애 병력이 없던 사람도 코로나 치료 이후에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는 점에서 코로나 치료 후유증으로 공황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되거나 또 확진자로 치료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모두가 가지고 살고 있는 시기지만 특히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이 불안감은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 불안 예방을 위한 심리적인 방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바로 공황장애 환자들입니다.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비행기, 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그리고 MRI 검사 기계 속에 누워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갇혀있는 공간에 머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침 치료하고 나서 이제 유침이라는 걸 하는데요. 유침은 침을 놓은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침할 때 치료용 침대 위에 누워있게 되는데 이때 답답함을 막 고소하면서 치료실 커튼을 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침 기간 동안 수면 안대를 눈 위에 가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치료실에 혼자 누워있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공황장애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공황장애 환자들은 갇혀있는 거, 가리는 거, 막는 거 이거 못 견뎌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실내 생활이 늘어나서 답답한 데다가 우리가 집 밖에 나갈 때는 또 마스크 착용 필수다 보니까 정상적인 호흡에 불안감 항상 가지고 있는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버티기가 몇 배로 더 힘듭니다. 10대에서 20대 공황장애 환자들의 특징은요, 한 끼 때우는 식사, 또 불규칙한 식사 시간, 또 야행성 생활, 운동 부족, 술이나 카페인 중독 등으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심하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항우울제 그리고 신경안정제로 대증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반복적으로 재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0대 이상 환자들에 비해서 병력이 길지 않은데 증상은 훨씬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식사 내용과 시간도 개선하고 수면 시간을 교정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해서 신체 리듬을 바로잡고 치료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의 근본 원인인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한약과 약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는 수면 시간을 바로잡는 것이 기본인데요. 자리에 눕는다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잠을 자려면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 뇌 하수체에서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 자율신경이 교란되어 있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는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은 쉽게 들어도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것이 이 우울,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늦은 밤 시간 수면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술과 카페인은 금해야 하는데요. 자율신경을 교란하게 만드는 기호 음식은 대표적으로 이 술과 카페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줄여서도 안 되고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들도 경험적으로 이 술이나 카페인 먹었을 때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또 악화된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돼가지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또 술과 카페인입니다. 공황장애는 재발이 쉬운 질병이라서 치료가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반드시 이 식생활과 수면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술과 카페인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1020 세대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